께서는 모두 발언에서 미디어법을 바꿔야 하는 산업 발전을 주로 강조하셨죠. 근데 이제 이 방송법이 바뀌면 2만 1천 명 이상의 그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본 논리 전제가 됐던 게 키스티 보고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근 이 보고서의 왜곡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GDP 2006년 GDP 규모하고 환율을 잘못된 자료를 써가지고 GDP 대비 그 방송산업 비율을 떨어뜨려서 실제로 이제 그 선진국 그 주요 평균이 0.75%인데 0.68%라는 통계를 내서 소위 말해서 어떤 발전의 여지가 더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올바른 자료를 대입해서 보면은 한국의 그 방송산업 비율은 0.98%가 돼가지고 선진국 대비해서 이미 상당히 초월해 있는 그런, 초과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2만 1천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론이 상당히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방송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성만 소장님 질문에 대해서, 특히 키스티의 보고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가깝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키스티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진상을 알아봤고, 일부 통계 수치가 잘못 인용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들께도 대단히 구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적 측면에서 미디어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비교해서 GDP 대비 뭐 0.7%, 0.98% 하는 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국의 광고 시장은 한국의 광고 시장보다 GDP 대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숨통에 꽉 막혀 있는 광고 시장, 이건 미디어의 파이입니다. 미디어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는 답답한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막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미디어 파이를 길러서 인터넷이든 방송이든 이세 매체든 간에 그 키워진 파이를 갖고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만들자 하는 게 제 지향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은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늘어난 일자리는 다시 선순환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뭐 산업 논리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키스티 보고서에 근거를 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산업의 현상으로서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저로서는 미디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경쟁 속에서 새로운 일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갤럽에 종사했습니다만은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폴리스터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여론조사인이라는 직업군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추적하다 보면 새로운 일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의 속성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만에 10년 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도 그것은 대단한 사회적 성과를 기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미디어 산업을 기르면서 그 자체로 뭐 몇천 명이 늘어나니 몇만 명이 늘어나니 간접효과까지 합해서 이런 논의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현장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론의 핵심은 그러니까 투자가 확대되면 컨텐츠의 질이 좋아져서 광고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경쟁이 가열되면 오히려 이게 정말 시청률을 의식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이를테면 지난번에 그 좋은 상을 받았던 국제적으로 여러 그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 KBS의 참화고도와 같은 그런 공익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세계의 소위 말해서 한국 콘텐츠의 질을 떨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선정성, 이를테면 상업화되면서 프로그램 질이 더 콘텐츠 질이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4년도 이후에 이제 방송 시장이 연평균 10% 성장했는데 실제 일자리는 고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또 언론학자들의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주시죠. 일자리가 기업이 생기는데 일자리가 준다 하는 논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로봇도 노동력할 수 있는 거고 지적 산업에서는 한 사람, 10사람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도 성립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산업이 발달되지 않고 일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자리에 넣은 지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일자리의 지수가 증가 지수가 적다고 해서 그럼 일자리를 포기할 겁니까? 그 산업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적게 늘더라도 하여튼 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늘더라도 그 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인식에 출발해야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은 1억을 투자해서 10사람이 늘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0억을 투자해서 100사람이 늘 수도 있고 5사람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투자는 늘려야 됩니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장벽이 가려진 체제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인식으로 봐야 되고요. 그 광고 시장이 줄어든다 혹은 상업화되면은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 미디어는 어차피 치열한 상업성을 띤 경쟁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면은 사회 전체가 경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저는 KBS의 개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를 세계적 대표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BBC나 그 NHK나 이와 같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미디어로 육성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상징축이 돼가지고 다른 민영 방송들도 거기에 영향을 크게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상업성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상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은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서 아마 자연 도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문화를 향유하는 수준을 높이면서 경쟁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체제, 그것이 간박이 없는 체제, 자유로운 경쟁 체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